그 순간 내 손이 떨려서 종이가 구겨질 뻔했다. 부모님의 주택담보대출을 7만 2천 달러나 갚았고 남은 돈이 40만 달러라는 사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내 인생을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나는 형의 집 앞에 서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형, 부모님 돈 훔친 거 알아? 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형이 더듬거리며 물었지만 나는 이미 준비된 증거를 내밀었다. 부모님의 은행 기록, 그 속에 숨겨진 송금 내역 모두 형의 계좌로 흘러간 흔적들. 형은 부정하려 했지만 나는 웃었다. 이제 끝났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 형의 눈이 커지며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가족인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라는 단어가 없었다. 내 이름은 김지은,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부모님은 평생을 바쳐 작은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셨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며 그 담보대출을 갚아오셨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부모님은 이제 다 갚았어. 지은아. 내가 편히 살라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심장병, 어머니의 치매. 나는 간호하며 지냈지만 형은 늘 멀리서 지켜만 봤다. 형, 김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해외 출장으로 바쁘다며 부모님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만 반복했다. 장례식 후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 서랍을 열었다. 먼지 쌓인 서류철 속에 은행 통장과 대출 서류가 있었다. 7만 2천 달러를 갚은 기록, 그리고 남은 자산 40만 달러. 하지만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은행에 전화했다. 고객님, 그 계좌는 이미 해지됐습니다. 마지막 송금은 2년 전 김민준 씨 계좌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형이 훔쳤어. 부모님의 피 같은 돈을. 나는 형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유리 빌딩 속에서 형은 여전히 웃으며 살고 있었다. 지은아, 무슨 일로 왔어? 형이 커피를 권하며 물었다. 나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다. 이게 뭐야? 부모님 돈, 내가 다 가져갔어. 형의 미소가 굳었다. 그건 투자했어. 부모님 허락받고. 거짓말. 부모님은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셨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투자. 내 사업 망할 때 부모님 돈으로 메운 거잖아. 형은 고개를 저었다. 증거 없어. 그냥 가족 도와준 거야.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건 끝나지 않아. 복수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밤새 울었다.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그들의 고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죽기 전 민준이가 돈을 위이라고 중얼거리셨다. 그게 힌트였어.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 서류로 소송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 소송은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 해. 형은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결혼하려던 남자친구마저 형의 사업에 투자하라고 꼬드겨 돈을 날렸다. 그 때문에 우리는 헤어졌다. 모든 게 형 때문이야. 다음 날 나는 형의 아내, 즉 재수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미안하다고 해. 나는 웃었다. 미안. 돈 돌려주면 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힘들어. 사업이 어려워서. 변명.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부모님 돈으로 산 내 명품 가방. 그게 힘든 거야.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일어났다. 소송할 거야. 준비해. 형은 곧 연락했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가족 파탄 나. 나는 전화를 끊었다. 파탄. 이미 부모님 때문에 파탄 났어.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지인들을 만나 물었다. 부모님 돈에 대해 아세요? 한 분이 말했다. 민준이가 빌려간 적 있어? 갚지 않았지. 더 많은 증언. 내 마음속 분노가 커졌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배신이야. 며칠 후 형이 집으로 찾아왔다. 돈 줄게. 일부라도. 그는 수표를 내밀었다. 10만 달러. 나는 찢어버렸다. 전부 다 이자까지. 형은 울었다. 나도 힘들었어. 사업 때문에. 하지만 내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부모님은 더 힘드셨어. 형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나는 약간의 동정을 느꼈다. 하지만 곧 지웠다. 복수는 시작일 뿐. 소송 준비가 시작됐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는 서류를 검토했다. 이 증언들로 충분해요. 변호사가 말했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형제가 증언 거부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 진실이 드러날 거야. 법정에서 형의 얼굴을 보는 상상을 했다. 창백하고 후회하는 모습. 그게 내 복수야. 집에 돌아와 나는 부모님의 일기를 발견했다. 먼지 쌓인 노트북 속에. 민준아, 돈 갚아라. 지은이 힘들게 하지 마. 어머니의 글씨. 내 가슴이 아팠다. 부모님은 알고 계셨어.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사랑 때문인가? 나는 울면서 읽었다. 지은이는 강해. 하지만 민주는 약해. 그 말에 분노가 다시 솟았다. 약하다고? 그래서 부모님 돈을 훔쳐? 형의 사업 파트너를 만났다.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김민준 씨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는 망설였다. 투자금이 부모님 돈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부. 하지만 실패했어요. 실패. 그 돈으로 그는 해외여행 다니고 사치스러운 생활했어. 나는 녹음기를 켰다.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주저했다. 민준이 때문에. 하지만 나는 설득했다. 정의예요. 형은 압박을 느꼈는지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소송하면 너도 피해봐. 가족 비밀 다 드러날 거야. 어떤 비밀?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밤에 전화가 왔다. 익명의 목소리. 그만둬. 아니면 내 직장 잃을 거야. 형의 짓이야.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부모님을 위해. 재수 씨가 다시 만났다. 민준이 우울증 왔어. 제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다. 돈만 돌려주면 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다 썼어. 거짓말. 나는 조사했다. 형의 은행 계좌, 숨겨진 자산, 해외 계좌까지. 변호사가 도왔다. 스위스 은행에 20만 달러 있어요. 증거가 쌓였다. 법정 날짜가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했다. 형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다. 그의 눈에 공포가 보였다. 재판관이 물었다. 피고, 인정하나? 형은 부정했다. 가족 도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증인들이 나왔다. 파트너, 지인들. 그들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재판 중 형이 증언대에 섰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부모님 허락받았어, 거짓. 나는 소리쳤다. 치매 환자에게 판사가 제지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났다. 은행 기록, 송금 내역.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 잘못했어. 그 고백에 내 가슴이 뻥 뚫렸다. 승리. 아니, 슬픔이었다. 재판 후, 형은 벌금과 배상을 선고받았다. 40만 달러 전액, 이자 포함.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파탄. 재수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더 못 참아 형은 혼자가 됐다. 나는 돈을 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부모님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부모님 사진을 안았다. 죄송해요. 이렇게 돼서 하지만 마음속에 평화가 왔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해. 그런데 형이 다시 찾아왔다. 지은아, 용서해줄 수 있어.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다. 나는 망설였다. 가족이니까. 형의 방문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용서. 어떻게? 부모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초췌한 얼굴. 형, 가봐.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 꿈에서 부모님이 나타났다. 민준이를 용서해라. 내가 행복해야 해. 깨어나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김지은 씨, 요즘 집중 안 돼. 소송 때문에 피곤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 나는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그만해. 가족인데 친구의 말에 짜증이 났다. 너라면 그녀는 침묵했다. 형의 해외 계좌를 동결시켰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돈이 들어왔다. 40만 달러. 하지만 그 돈을 보니 부모님의 피가 생각났다. 나는 기부할까 고민했다. 부모님처럼 누군가 돕기 위해. 재수 씨가 전화했다. 이혼했어. 민준이랑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가족이 무너졌다. 형은 재판 후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지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찾지 않았다. 하지만 우연히 만났다. 서울역에서. 지은아, 그의 모습, 노숙자처럼. 내 심장이 아팠다. 형, 왜 그래? 그는 울었다. 모든 걸 잃었어. 사업, 가족, 나는 손을 내밀었다. 집으로 와. 집에서 형은 털어놨다. 부모님 돈, 처음엔 빌린 거였어.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그의 눈물. 미안해. 나는 듣고 있었다. 내 안의 분노가 서서히 녹았다. 왜 말 안 했어? 형은 말했다. 자존심 때문에. 그날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 형은 너가 더 사랑받았어 라고 했다. 질투. 그게 동기였어. 나는 이해했다. 형도 사랑받았어. 우리는 안았다. 용서의 시작. 하지만 다음 날 형이 사라졌다. 쪽지만 남기고. 미안해. 새로 시작할게. 내 가슴이 텅 비었다. 돈은 있었지만 가족은 없었다. 나는 부모님 묘를 찾았다. 부모님, 용서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평화. 그 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부모님의 꿈이었어. 손님들이 오고 웃음이 피었다. 하지만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형의 소식을 들었다. 성공했다는. 나는 웃었다. 잘 됐어. 카페가 번창했다. 서울의 작은 골목에서 손님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물었다. 이 사진, 부모님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돈으로 열었어요. 그들의 미소에 위로가 됐다. 형의 소식이 왔다. 편지로. 지은아, 잘 지내? 나 성공했어. 새 사업 자랑. 아니, 사과였다. 돈 갚을게. 나머지 나는 답장했다. 필요 없어. 행복해. 재수 씨가 카페로 왔다. 지은아, 재혼했어. 그녀의 행복한 얼굴. 축하해. 우리는 옛일을 이야기했다. 민준이, 변했어. 희망. 형이 나타났다. 카페 문을 열고 지은아, 그의 모습 건강해 보였다. 형, 우리는 앉았다. 미안했어. 형이 말했다. 이제 갚을게. 그는 수표를 내밀었다. 나머지 돈 나는 받았다. 고마워. 우리는 재회했다. 가족으로. 저녁 식사, 웃음. 부모님의 빈자리, 하지만 사랑으로 채웠다. 삶은 계속됐다. 나는 결혼했다. 좋은 사람과. 형이 축하했다. 행복해라.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형의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 다시. 그는 도움을 청했다. 지은아, 빌려줄 수 있어. 과거가 떠올랐다. 배신. 나는 거절했다. 형, 스스로 해. 그의 실망. 하지만 필요했다. 성장 위해. 형은 성공했다. 스스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결국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이야. 결혼 후 나는 아이를 가졌다. 부모님의 손주. 형이 왔다. 예쁘네. 그의 눈에 눈물. 부모님 같아.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서울 근교에서. 바비큐, 웃음. 형이 말했다. 과거 미안해. 연하는 웃었다. 지났어. 하지만 깊은 밤, 나는 생각했다. 그 40만 달러, 부모님의 희생. 그게 우리를 바꿨다. 아이를 키우며 나는 가르쳤다. 가족은 소중해. 형도 변했다. 착한 삼촌이 됐다. 삶의 드라마, 끝나지 않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아이의 첫 생일, 가족이 모였다. 형이 선물을 가져왔다. 이게 부모님 유산이야. 우리는 웃었다. 그날 나는 부모님께 기도했다. 감사해요. 우리 행복해요. 결국 비밀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용서와 사랑으로.